여러분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지한스님입니다. 1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음력 20하룻날이네. 10월달 신미일 양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318번째 됩니다. 오늘 탄생하는 소나무입니다. 뭐 소나무 꽃도 피냐? 소나무 꽃이 있으면 해순. 탄생성은 라벤더 제이드입니다. 탄생목은 변함없이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973년도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1972년 11월 10일 호남 고속도로 전주 순천 구간과 함께 서순천 나들목에서 덕천 나들목, 구포 나들목에 이르는 구간을 착공해 1973년 11월 14일에 개통하게 됩니다. 개통 당시에 고속도로 번호는 제6번이었고요. 개통 초기에는 왕복 2차선으로 구성되어 평면 교차로와 입체 나들목이 공존했고 신호등까지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확장이 제기됐고요. 총 연장 273.17km, 명암서 순천군 기간이 106.84km, 순천서 부산 구간이 166.36km라고 합니다. 1980년도입니다. 언론이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1980년 신군부 주도하에 신문, 방송, 통신을 통폐합한 사건입니다. 12.12 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1980년 초에 보안사 정보처의 언론반 이상제를 신설하고 권력 장악의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했습니다.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은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5일은 언론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시향과 언론 통폐합 내용을 발표합니다. 언론 통폐합의 명분은 언론기관의 난입으로 언론기업이 부실화되고 비위의 온상이 되면서 건전 언론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좋죠. 자율폐간이나 통폐합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신군부의 보안사 언론반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전국의 언론기관 중 신문사 11개, 중앙지 하나, 경제지 2개, 지방지 8개, 방송사 27개, 중앙에 3, 지방에 3, MBC 계열 21개,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 매체를 통폐합시켰습니다. 이후에 정기 간행물 172종이 등록을 취소당했고요. 또한 1000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켰습니다. 언론 통폐합 이후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으로 언론은 더욱더 이축되었습니다. 1984년 11월 오늘 동작대교가 개통됐습니다. 동작대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동작동에서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최총 연장 1330km의 한강다리입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철도교를 중심부에 두고 양쪽으로 3차선 도로로 이루어진 복합교량으로 수도권 전철 4호선 이촌역과 동작역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다리, 한강다리 중 14번째로 개통이 됐습니다. 한강의 5번째 철교로서 구조가 유사한 동호대교와 같은 달에 철교가 개통됐고요. 동작대교 북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남쪽에는 서울시립현충원이 있습니다. 1985년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이 난민 구출했던 일이 있습니다.
1985년 참치잡이 원앙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 인도양에서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전재용 선장은 목선을 타고 SOS를 외치는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을 받고 400여 톤급의 큰 배를 몰아 부산항으로 운행하다가 그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그들을 구하고자 다시 뱃머리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보트피플 대표 피터 누에는 말하기를 25척의 배가 그냥 지나가고 26번째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되었다며 다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였었죠. 전 선장은 부산까지 가는 14일 동안 그들을 먹이고 채워줬습니다. 난민 96명은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해 1년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으로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장인 그는 입항 즉시 해고를 당해 통지를 받았고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정부 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 먼 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미국으로 간 난민들은 생활이 안정되자 생명의 은인을 수소문했고 드디어 2004년 전재용 선장을 미국 LA로 초청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베트남인들도 공항에 달려오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난민들은 그들을 불떡 안고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전재용 선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니 그렇게 크게 말고 작게나마 위기에 처한 이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반성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공공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거나 옆으로 돌아가며 비겁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반고등어 뒤집듯 자신의 소신이나 원칙을 기회에 따라 번복하며 편한 것만 찾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귀찮고 번거롭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잘잘못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용기를 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드물게 그럴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전재용 선장의 선택이 진정 강하고 용기 있는 것이 그 무엇인지 아주 특히 보여준 이 선예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도입니다. 지상파 방송사 SBS가 창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죠. 태영그룹 계열사이죠. SBS 미디어 홀딩스 산하 민영방송으로 1990년 11월 14일 창립됐습니다. 초기에는 몇 년간은 시청권이 한정된 지역 민영방송사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성장 끝에 전국 규모 지상파 방송사로 발전했습니다. AM 라디오 방송은 1991년 3월 20일에 텔레비전 방송은 1991년 12월 9일에 개국하여 방송을 개시했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가시청권역으로 설정하여 개국했으나 현재는 각 지역 민영 방송망을 이용한 전국 규모의 거대한 방송사로 거듭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여의도 광장 태양건설이 본사 사고로 쓰던 건물을 방송국으로 개조하여 사용했으나 22층 규모의 목동 소재 신사옥이 완성되자 2004년 3월 1일 이전하면서 목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0년도 최후의 비둘기호 운행 중단입니다.
비둘기호는 2000년 11월 1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운행한 완행열차의 등급 이름입니다. 기존 보통열차 등급으로 운행되어 모든 역에서 정차하던 완행열차의 이름을 1984년 열차명칭 개정 시에 비둘기호로 변경했죠. 최하급 등급의 열차로 운행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차량이 노후화하고 운임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생겨 그에 대한 경영 개선 체계로 비둘기호 등급 폐지가 거론됐고 1996년 12월 경의선과 경원선에 운행되던 비둘기호 열차가 통일호로 승격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열차가 통일호로 승격 개최됐습니다. 결국 1998년 정선선을 제외한 모든 비둘기호를 폐지하고 통일호를 완행열차 등급으로 맞추게 됐습니다. 그 후 2000년 11월 14일 정선선에 운행되던 마지막 비둘기호 열차를 끝으로 퇴역하게 됐습니다. 2006년 서정범 교수가 성폭행 협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서정범 성폭행 루머 사건 또는 경희대 성추문 루머 사건은 2006년 에서부터 2007년까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 서정범이 무속인을 성폭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는 폭행당했다는 무속인의 말을 신뢰하여 서정범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건은 8개월간 지속됐고요. 수사 결과 나오기 전 대학은 해당 교수를 해직했고요. 이 추문은 루머로 밝혀졌고 총 여학생회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협의를 벗은 서정범에게 복귀를 요청했으나 서정범 교수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서정범 교수는 그때 한국의 휴민지점에서 무속인들의 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던 것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후에 2년 뒤인 2009년 7월 14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09년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1월 14일에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4공구에 있는 가나다라 실내 실탄 사격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입니다. 2009년 11월 14일 14시 26분경 6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실내 사격장 안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당시 일본인 7명과 한국인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일본인 4명, 한국인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월드 다이비티 데이. 국제 당뇨병 연구입니다. IDF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국제 기념일로 매년 11월 14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각국의 대표적인 건물이 당뇨병을 상징하는 색인 파란색으로 점등을 합니다. 도쿄타워나 에펠탑에서도 국내에서는 국회의사당이나 남산타워, 청계천 등지에서 향해집니다. 날짜의 유래는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저녁에는 이 건물들의 푸른색 사인을 보내는 날입니다. 무비데이입니다. 무비데이는 11월 14일은 연인들이 다소 야한 영화를 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야한 영화를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핑계를 대며 야한 영화를 보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이라고 합니다.
다른 14일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 관련 산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뮤비데이는 영화관에서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나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지냈죠. 본관은 고령이고 호는 중수입니다. 1917년도 동학농민운동가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영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루에서 굴렀다가 마루 밑에 놓인 화로에 떨어져 머리카락과 눈썹 부분에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박성빈은 황토를 진이겨 박정희에게 발라주고 이때 화상을 입어 피부가 검게 그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일 이후로 박정희는 짧은 옷을 입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고 전하고요. 유년기에는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수학했고 훗날 입학하는 구미 공립보통학교 입학 전 경력에도 한학 수학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일요일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프로레슬러입니다. 역도산입니다. 역도산의 이름은 일본어로 리키도잔입니다. 1924년 11월 14일 나셨다가 1963년 12월 15일 사망한 일본의 프로레슬러입니다.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본명은 김신나고로 귀화한 후 이름은 모모타 미스히로입니다. 1924년 한경남도 흥원군에서 출생하여 그는 나가사키 현 오무라의 부농가에게 양자로 들어가 모모타 히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1950년 스모 선수 즉 리키시가 되면서 역도산 리키도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는 스모에서 은퇴하고 1951년 10월 28일부터 프로레슬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53년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창립했고요. 1963년 12월 8일 심야에 도쿄 도심의 나이트클럽 유라팅 큐트에서 폭력단 스미요시 일가 단원과 무타라 가스시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무타라의 칼에 복부를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에 생긴 화농성 복막염으로 12월 15일 향년 4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영화배우 안병경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충청남도 논산 출신 배우입니다.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1967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어 같은 해 1967년에 TBS 동양방송 특대 탤런트로 데뷔해 이듬해 1968년에는 서울방송 지금의 KBS 한국방송 공채 8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1968년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안병경은 영화 취화선, 달빛 길어 올리기, 독지 뜬 늙은이 등 작품성 있는 영화에 주로 출연해 배우로서 입지를 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활동을 중단했고요. 방송에는 그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과거 어머니 때문에 내린곳을 받았고 이후 배우 일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안병경이 하는 말은 신어머니가 내가 무속인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단명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곳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소위 말하는 접신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내가 유명해진 무속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라며 실제 무속인 생활은 안 했다. 접신이 안 되는데 무속 행위를 한다는 건 가짜고 농간이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속인이 아니라고도 하죠. 그러나 계속 방송 가서는 이미 그쪽의 사람으로 인식돼서 7, 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내린 굿을 받고 무속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이분 말고도. 다음은 코미디언입니다. 양종철입니다. 1962년 1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 28일 날 사망한 개그맨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고요. 86년 한국방송국사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 1988년 KBS 코미디언상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불광동 휘발유라는 별명으로 KBS 유머 1번지와 쇼 비디오 잡기 등에서 인기를 모았고요. 1980년대 말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 출연해 밥 먹고 합시다라는 명대사도 남겼습니다. 2001년 11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하러 가던 도중 노현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향년 39세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포드 SUV 모델인 1999년식 익스프레러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입니다. 조안입니다. 본명은 조경진 씨고요. 1982년 11월 14일에 태어난 배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청주여중, 청주예고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중앙대학교 공연영화상 창작학부, 연극을 전공을 하고 졸업했습니다. 고 3학년 시절인 2000년 그녀는 방송국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방송작가 눈에 띄어 KBS ETV 드라마시티 첫사랑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셨다가 가신 분,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석주 스님은 1909년 경북 안동 북후면 옹천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뜻을 두었지만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3년 서울 선화곤에서 남전 스님의 제자 석주 스님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법명도 정의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남전 스님은 음사로 출가한 석주 스님은 1933년 범어사 불교 전문 강원을 나왔고요. 금강사 마하연사, 덕숭상 정회사 등 전국 지방선원에서 정진한 스님은 이후 경주 불국사주지, 재단법인 선화곤 이사장 등 여러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이후 스님은 1956년엔 칠보사 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 포교에 큰 족적을 남겼고 4년 뒤에는 동국 역경원 부원장으로 추대돼 역경사업을 추대했으며 대한불교 청소년 연합회 공원을 맡으며 청소년 포교에도 매진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선 제7대 조계종 총무장과 불교신문사 사장,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요. 1990년대에는 동국 역경원 이사장, 종단개혁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지난 2004년 11월 14일 오후 온양보문사에서 범납 81세, 세납 96세 일기로 원작에 들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전날까지 법회를 크게 이루고 그날 석주 스님은 당일 온양 보문사를 들렸다가 다시 법무사로 돌아가던 길에 자체 교통사고로 뒷좌석에 계시던 석주 스님이 크게 다쳐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계종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교계 최대 고승인 큰 스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스님의 수행력에 누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열반에 들지 못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조계종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인입니다. 이대용 씨입니다. 1925년 11월 20일 출생했죠. 2017년 11월 14일 사망한 군인이자 외교관입니다. 남베트남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1975년 4.20 함락시 국군 장병과 건설 인력의 안전한 철수 귀국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애쓰시다가 서병호 영사, 안희환 영사와 공산군에 붙들려 4.20 치화 형무소에 투옥된 후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행을 거부하면서 5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되어 귀국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 하나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마귀의 항복을 받을 때 어떤 마귀든 실질적인 악, 위, 모든 마귀의 항복을 받으라고 할 때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에 살바다타 오하야미 스바하 수행하는 자들의 항마를 받을 때 이 진언이 아주 좋습니다. 스님도 수행 중에 이 식을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에 살바다타 오하야미 스바하 하는 거 많이 외우시던가 듣든가 쓰시든가 하시면 좋은 수행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시지 말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행복하게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역사의 한 토막 만들어 가시면서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